우리가 졌습니다. 30년간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외쳐온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500명의 일본 학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우리 히라가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그가 대체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새벽 5시. 한글을 배우려는 대학생 80명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일본어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덩그러니 12명. 6배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어 학습자는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죠. 세종대왕이 500년 전 창제하신 한글. 지금 전 세계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학자가 인정한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밝힙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였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는 도쿄대학교에서 30년간 일본 문자를 연구해온 일본 최고의 언어학자였죠. 이번 몽골 방문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 열풍이 분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히 조사를 의뢰했어요. 몽골에서 일본어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공항을 나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세점 직원이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엔 한글로 쓰인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매일 뜬다는 내용이었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한 한국말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한국말 하십니까? 조금요. 딸아이가 가르쳐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국말 하거든요. 차가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간판들이 보였어요. 김밥 천국, 서울 카페, 코리아마트.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어 간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옆차에서 한국 노래가 크게 흘러나왔어요. 방탄소년단 노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고 있었죠. 다나카 교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글 간판 12개, 일본어 간판 1개. 비율이 12대 1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도 한국 드라마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로고였습니다. 혹시 일본말 하십니까? 다나카 교수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한국말이 더 편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본 다나카 교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몽골 수도 한복판이 온통 한글 천지였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본 외무성에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챕터 2 새벽의 충격.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대학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아직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학관 건물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이미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말이죠. 다나카 교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수업 기다리는 겁니까? 23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한국어 회화 수업이요. 6시 반에 시작하는데 늦으면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일찍부터요? 네. 한국어 수업은 항상 꽉 차요. 저는 지난주에 못 들어가서 오늘은 5시에 왔어요. 다나카 교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새벽 수업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오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6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어요. 60명 들어가는 교실에 90명이 들어갔습니다. 서서 듣는 학생도 10명이나 됐죠. 다나카 교수도 뒤쪽에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6시 반,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학생들이 일제히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
모두 합쳐 24자만 알면 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24개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벌써 간단한 단어를 읽고 있었어요. 사랑, 행복, 친구, 가족. 다나카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분 만에 단어를 읽다니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복도로 나와 발걸음을 옮겼어요. 같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어 교실이 있는 곳이었죠. 7시 반, 일본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나카 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60명 들어가는 교실에 달랑 12명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일본 선생님이 히라가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 이, 우, 에, 호. 하지만 학생들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졸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는 두 교실을 오가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90명, 일본어 수업 12명. 7배 반 차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몽골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20살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취업 때문이요. 한국 회사가 월급을 2배 더 줘요. 그리고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일본어는요?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1년 배웠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끝이 없더라고요. 다나카 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 행정실에서 공식 통계를 받았습니다. 2024년 울란바토르 국립대 외국어 수강생 숫자였어요. 한국어 2,847명, 영어 1,923명, 일본어 412명. 10년 전만 해도 일본어가 1등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의 7분의 1 수준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챕터 331의 기적. 다나카 교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9월 6일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에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학생 10명을 모집하겠습니다. 3일간 집중 교육 후 읽기 시험을 보겠습니다. 일본어도 똑같이 실험하겠습니다. 대학이 협조했습니다. 공지가 올라갔어요. 한글반과 일본어반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18살부터 22살까지 학생 중에서 2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은 한글반, 10명은 일본어반으로 나눴어요. 실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 3일 모두 9시간 교육합니다. 원어민 선생님 한 분씩 배치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읽기 시험을 봅니다. 9월 9일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한글반 교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한국인 선생님이 칠판에 자음을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 소리를 내보세요. 혓뿌리가 뒤로 가죠?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이네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이고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발음하는 모양을 그린 거예요?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만드신 겁니다. 모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는 하늘과 사람이 합쳐진 거예요. 어는 반대로 뒤집은 거고요. 30분 만에 학생들은 24자를 모두 배웠습니다. 1시간 후 조합을 시작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됩니다. 21살 여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레고 같아요. 조립하면 되는 거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해요. 한글은 조립하는 문자예요. 3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10명 전원이 2글자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나무, 하늘, 별, 달, 해. 옆 교실 일본어반은 어땠을까요? 일본 선생님이 히라가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카, 키, 쿠, 케, 코. 학생들이 따라 읽었지만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왜 이런 모양인가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아는 한자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는 이에서 나왔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자를 알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모양을 외우세요.
히라가나 46자를 다 외워야 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10명 중 5명만 20개 정도 외웠어요. 조합은 아직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글반은 벌써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생이다. 너는 선생님이다. 일본어반은 아직 히라가나를 외우는 중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한글반 학생들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22살 남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일 만에 문장을 읽다니요. 꿈만 같아요. 일본어반은 46자를 거의 외웠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아직 멀었어요. 나흘째 시험 날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준비한 시험지였어요. 한글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몽골 사람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아름답습니다. 모두 100글자였어요. 일본어 시험지는 히라가나 46자를 쓰는 거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한글반 10명 중 8명이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나머지 2명도 80% 이상 읽었어요. 평균 정확도가 92%였습니다. 일본어반 10명 중 4명이 46자를 완전히 외웠습니다. 6명은 30자 정도 외웠어요. 문장 읽기는 전원 불가능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결과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한글 3일, 일본어 3주. 똑같은 학생들인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증명됐다. 우리 일본 문자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챕터 4 세종대왕의 천재성. 다나카 교수는 호텔로 돌아와 밤을 새웠습니다. 한글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언어학자로서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글 자음을 보는 순간 그는 전율했습니다. 기억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어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다나카 교수는 실제로 소리를 내며 확인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기억 소리를 냈을 때 정말로 혓뿌리가 뒤로 올라가 목구멍을 막았어요.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직접 관찰해서 문자를 만들다니. 이건 현대 음성학 수준이잖아. 일본 문자와 비교했습니다. 히라가나 아는 한자 안의 초서체였어요. 이는 한자 이의 초서체, 우는 한자 우의 초서체였습니다. 우리 문자는 그냥 한자를 간략하게 만든 것. 발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한글 모음을 보고 다나카 교수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래아는 하늘을 뜻했어요. 은은 땅을 뜻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뜻했어요. 아는 하늘과 사람이 합쳐진 거였습니다. 어는 사람과 하늘이 합쳐진 거였어요. 오는 땅과 하늘이 합쳐진 거였고 우는 하늘과 땅이 합쳐진 거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았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가 문자 속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글 기본 글자는 24자였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로 조합할 수 있는 글자는 11,172자였습니다. 24개로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어내다니. 일본어는 달랐습니다. 히라가나 46자는 기본 음절만 나타냈어요. 가타카나 46자는 외래였을 때 썼습니다. 한자는 2,136자를 알아야 기본이었어요. 모두 합치면 2,228자를 외워야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습니다. 한글은 24개만 배우면 끝인데 일본어는 2,000개 넘게 외워야 한다. 배우는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나. 세계학계의 평가도 찾아봤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을 세계문해의 날 기념인물로 뽑았어요. 2011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부족이 자기네 말을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다. 다나카 교수는 자신이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일본 문자의 우수성과 동아시아 문화 전파였어요. 그는 논문을 찍고 싶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은
500년을 앞서간 과학이었습니다.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관찰해서 자음을 만들고 우주 철학을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11,172개 글자를 나타낼 수 있는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반면 일본 가나 문자는 한자를 변형한 것일 뿐입니다. 과학성도 철학도 효율성도 한글에 미치지 못합니다. 30년간 일본 문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보고서를 도쿄대학교와 일본 외무성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동남아의 선택. 다나카 교수의 보고서가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일을 목격했어요. 9월 14일 울란바토르에서 아시아 언어 교육 모임이 열렸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참석했죠. 첫 번째 발표자는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응우옌 교수였습니다. 발표 제목은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 현황이었어요. 화면에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27만 3천 명이었어요. 2014년엔 5만 2천 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5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됐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같은 기간 베트남 일본어 학습자는 9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걸요. 응우옌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 때문입니다. 베트남 말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 문자라 한글이랑 배우는 방법이 비슷해요. 학생들이 한 달이면 기본 문장을 읽습니다. 다음은 태국 출라롱꼰대학교 손차이 교수였습니다. 발표 제목은 태국의 한국어 열풍이었어요. 2024년 태국 한국어 학습자가 19만 8천 명이었습니다. 방콕 시내 한글 학원은 127곳이었어요. 태국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 사람이 작년보다 43% 늘었습니다. 태국 문자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음이 44개, 모음이 32개, 성조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24개만 배우면 됩니다. 태국 젊은이들이 한글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찌아찌아 부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정했습니다. 이제 자카르타, 수라바야 같은 큰 도시에서도 한글 배우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국어 학습자는 31만 2천 명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베트남 27만, 태국 19만, 인도네시아 31만, 몽골 28만. 합치면 105만 명이었습니다. 동남아와 몽골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한글을 배우고 있어. 휴식 시간, 복도에서 응우옌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일본어는 어떻습니까? 응우옌 교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줄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외워야 한다며 포기합니다. 그럼 한글은요? 쉽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오후 시간에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보고서였어요. 발표자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14년과 2024년 아시아 외국어 학습자 수 비교였습니다. 영어는 4,200만 명에서 5,100만 명으로 21% 늘었어요. 중국어는 890만 명에서 720만 명으로 19% 줄었습니다. 한국어는 180만 명에서 920만 명으로 411% 늘었어요. 일본어는 620만 명에서 340만 명으로 45% 줄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어는 5배 늘고 일본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발표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류 문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 배우게 되는 구조예요. 반면 일본어는 한자라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1443년 한양 궁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글을 모른다.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500년 전 한나라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재가 아니었다. 신이었다. 챕터 6 일본의 위기. 9월 18일, 다나카 교수는 급히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소환한 겁니다. 다나카 교수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 전쟁이었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한글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25년이면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을 겁니다. 일본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한자 2136자. 합치면 2228자를 외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화면, 실제 사례였습니다. 몽골 국립대 학생 200명한테 물어본 결과였어요. 일본어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다가 89%, 히라가나 가타카나 구분이 어렵다가 67%,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다가 78%였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배우기 쉽다가 94%, 한류 문화가 좋다가 87%, 취업에 유리하다가 76%였습니다. 챕터 7 고백과 새로운 시작. 다나카 교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30년간 저는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연구해왔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몽골과 동남아를 조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이건 500년 전 일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현대 음성학보다 500년 앞선 과학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화면, 모음의 원리였습니다. 한글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뜻합니다. 아는 하늘과 사람이 합쳐진 거예요. 어는 사람과 하늘이 합쳐진 겁니다. 우주 철학을 문자에 담은 겁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다나카 교수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신이 몽골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였어요. 한글은 3일이면 배웁니다. 일본어는 3주 걸립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결과는 10배 차이였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어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었어요. 일본어는 가파르게 내려가는 선이었습니다. 두 선이 2020년쯤 교차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30년간 일본 문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오늘 고백합니다. 강당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5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났어요. 마침내 5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최고 언어학자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그 사랑이 지금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다.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사랑이 500년 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글. 세계가 선택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화면, 모음의 원리였습니다. 한글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뜻합니다. 아는 하늘과 사람이 합쳐진 거예요. 어는 사람과 하늘이 합쳐진 겁니다. 우주 철학을 문자에 담은 겁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다나카 교수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신이 몽골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였어요. 한글은 3일이면 배웁니다. 일본어는 3주 걸립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결과는 10배 차이였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어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었어요. 일본어는 가파르게 내려가는 선이었습니다. 두 선이 2020년쯤 교차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30년간 일본 문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오늘 고백합니다. 강당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5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났어요. 마침내 5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최고 언어학자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그 사랑이 지금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다.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건 강요가 아니다. 선택이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30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다. 나는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사랑이 500년 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글. 세계가 선택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